올 들어 나스닥 지수는 14% 상승한 반면 다우 지수는 9% 하락했습니다. 미국 지수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이아우로 구경제에서 신경제로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증시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강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모멘텀들이므로 이를 읽으면 투자가 수월해질 수도 있죠. 첫째, 증시가 흔들려도 그 복원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개미가 등장하면 증시는 끝물인데 동학개미가 나타나서 걱정도 됐습니다만 여전히 잘 버팁니다. 리만 사태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충격에도 증시가 버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증시를 지지하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인데요. 그 답은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에 저축해야 하는 은퇴 인구가 구조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가격 거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제로 근처까지 추락해도 이를 참을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대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디커플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올 들어 15% 오른 반면 코스피는 같은 기간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현상을 코로나 쇼크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영제를 고집하던 트럼프의 인기 하락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 이외에 국영제에 대한 미련이 소멸되어가는 증거 아닐까요? 특히 신경제 기업 가운데서도 백월드 인더스트리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강하게 생길 때는 물건을 급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후방 산업이 협상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내재화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 LG화학도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배터리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테슬라도 모델 3와 중국 설비 생산 차량에 대해서도 LG화학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우, 코스피 등 국영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결국 늙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생존하고 어디부터 실패하여 국유화될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나 수요가 여전히 방어적인 산업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 집값이 꺾이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고요. 저성장 속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가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